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일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금융에 관련된 사전 지식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프리리미너리라고 해서 이제 이전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챕터 1장에서 살펴본 거는 뭐냐면 파생상품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습니다.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에는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데리버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미분하고 똑같은 얘기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파생상품의 예가 선도계약, 그 다음에 선물계약, 그 다음에 옵션, 뭐 기타 등등이 있다고 했습니다. 물론 뭐 스왑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파생상품이고요. 그 다음에 흔히 요즘 거래가 되는 ELS, 뭐 DLS, 뭐 이런 등등이 다 파생상품입니다. 뭐 ELS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고 요즘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또 굉장히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손실을 가질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해를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거는 선도 계약하고 선물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상품 구조는 같은데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선물 계약이냐 선도 계약이냐 뭐 이런 차이고, 선물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선도 계약은 OTC라고 해서 오버 더 카운터,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뭐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고, 뭐 사는 권리를 이제 콜옵션, 파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했고, 만기일에만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유로피언 옵션이라고 했고, 만기일 이전에 애니타임에 살 수 있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아메리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상품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금융시장에서 다루는 상품들이니까 뭐 경영학과, 경제학과에서 이제 주로 다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왜 수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느냐? 왜 수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느냐? 뭐 이런 관점들이 있겠죠. 그래서 뭐 돈을 다루니까 수학하고 연관이 돼서 산수처럼 되느냐? 뭐 거기에서만 머물렀다면 그렇게 뭐 수학에서 다루는 여지가 굉장히 심플하게 다룰 건데 이제 많은 수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여기에 녹아든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잡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. 그래서 물론 확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학문은 이제 저희가 2학년 때, 3학년 때 쭉 배워왔지만 그래도 조금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제가 프리리미너리 사전 단계라고 예비 단계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. 어렵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자율. 자, 이자율을 하니까 이자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뭐 복리, 단리가 있겠지만 복리 타입으로 보면 처음에 0 시점에 돈이 A가 있으면 만기일 때 돈이 1년 뒤에 돈이 예를 들면 뭐 이 사이 1년 뒤에 돈은 T가 1일 때 1년이고 T가 2일 때는 2년입니다.
1년 뒤에는 1에다가 이자만큼 붙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단리면은 A에다가 이자가 2번 붙겠죠. 그래서 RA가 될 거고, 복리면은 만약에 A에 RA가 원금이 돼서 이거 더하기 R에 A에 R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파트는 A에 ERA가 될 거고요. 이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? 똑같이 묶으면 A에 RA를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될 거고요. 이걸 다시 정리하면 A로 묶어서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, 이 파트도 실질적으로는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? 묶으면 A에다가 1 플러스 2R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약을 저희가 해보면 단리 이율인 경우에는 n년 후에 거의 원리 합계는 어마운트는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nr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복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n년 후에는 A에 1 플러스 R의 n승이 될 겁니다. 이거는 뭐 심플하게 저희가 다루고 있죠. 자, 조금 더 저희가 미세하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저희가 t가 0년이 있는데 1년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1년 뒤 단위로 볼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짧게 되는 반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반년 단위로. 그러면 1년의 이자, 연이율이 R라고 보면, R이라고 보면, 즉 5%면 0.05라고 보죠. R이라고 보면, 반년에는 몇 프로를 주냐 이겁니다. 2분의 R을 준다고 보죠, 우리가. 그러면 요 기간 때도 이자가 2분의 R만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점은 저희가 복리 계산으로 보자라는 얘기죠. 그럼 2분의 R을 주니까 처음에 어마운트가 A가 있다면, 총 원금이 A라면 반년 뒤에는 A에다가 2분의 R만큼의 기간이 붙어서 A가 되겠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보면 A의 1 플러스 2R이 될 거고요. 똑같이 이 금액이 기준이 돼서 다시 반년 후에 2분의 R, 반년 후에 이제 이자를 받으면 이때 원리합계는 똑같이 쓸 수 있겠죠. 이거 하나 더 있고 2분의 R만큼이 들어오겠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A의 1 플러스 2분의 R로 묶으면 이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자, 여기까지는 심플하게 또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3년 사이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. 아니, 4개월마다 보자라는 얘기입니다. 3분의 1, 4개월이니까. 또 3분의 1. 자, 그러면 1년 동안 이자를 아까 R이라고 했으면 3분의 1 기간 동안은 3분의 R씩 준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.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이제 금리를 명목금리 뭐 이렇게 노미널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금리로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금리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금리의 타입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로 퉁쳐서 부르고 나중에 좀 더 심화되게 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루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본다고 보면 처음에 어마운트가 A면
3분의 1 9년에는 3분의 R만큼 이자가 붙으니까 A의 3분의 R의 A가 되겠죠. 즉 다른 말로 하면 A의 1 플러스 3분의 R이 될 겁니다. 똑같이 이게 원금이 돼서 다시 3분의 1 기간 후에 4개월 후에 이자가 붙은 거니까 이 경우는 바로 쓸게요. 원금은 이걸로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자가 1 플러스 3분의 R이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A의 1 플러스 3분의 R의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 A에 다시 1 플러스 3분의 R의 제곱이 원금이 돼서 1 플러스 3분의 R의 제곱, R이 붙겠죠. 그러면 이거는 A의 1 플러스 3분의 R의 3승이 될 겁니다. 자, 대충 규칙성을 보고 있는데,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t가 0인데 1년인데 이 사이를 n등분 한다고 보죠. n등분 n분의 1, n분의 2 이렇게 준다고 보죠. 적당한 시점에 t는 n분의 i 이렇게 간다고 보죠. 그러면 n분의 1개월 후에는 n분의 1년 후에는 처음에 원금이 A면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n분의 R이 붙겠죠. 1년 동안 R%의 R의 이자가 붙으니까 연이율이 R이니까 n분의 1년 동안에는 n분의 R이 붙겠죠. 자, 그러면 이 n분의 1년 후에는 이자가 n분의 R이 붙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R이 될 거고요. 이걸 원금으로 해서 다시 n분의 2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n분의 R에 하나가 더 붙으니까 제곱이 붙겠죠. 그럼 궁극적으로 n분의 i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n분의 R에 i승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 이런 기간이 n개 있죠, 저희가. 그래서 A의 1 플러스 n분의 R에 n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규칙성으로 보면 여기는 n분의 1년마다 단위로 복리로 주면은 1 플러스 n분의 R의 n승이 될 거고요. 좀 전에 이제 4개월마다 단위로 3분의 1년마다 단위로 주면 1 플러스 3분의 R의 3승이었죠. 그 다음에 똑같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면 1 플러스 2분의 1, 2분의 1년마다 한 번씩 주면 1 플러스 2분의 R의 제곱이었죠. 자, 그래서 n년마다 n분의 1년마다 주면 저희가 이런 형태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더 세분하게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한 구간, 이렇게 n분의 1년 간격의 이 구간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? 굉장히 촘촘하게 줘서 연속의 개념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비해버를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?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자, 1년 후인데 n분의 1년마다 이자를 준다고 지급했을 때 처음에 제로 시점의 원금이 A일 때 1년 후의 원금은 1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연속의 개념으로 보니까 n을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?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연속 관점에서의 1년 후에 처음 시점이 원금이 A일 때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. 자, 이 타입을 가만히 보면 A는 상수니까 뭐 나올 거고요. 1 플러스 n분의 R의 n승입니다. 여기 안에는 어디로 가나요? 1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수는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저희가 익스포넨셜 타입, 자연대수 타입으로 나오겠죠. 그러면 안에 부분에 역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n분의 r이니까 여기는 r분의 n승이 와야 되겠죠. 그러면 r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A의 이 타입이 어디로 가나요? 2로 가니까 2의 R승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1년 후에 원리합계가 나오겠죠. 0년에서 원금이 A일 때
1년 후의 원리 합계는 A의 2의 R이다.